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두 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선서 시에 관계 직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서하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들도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 희망복지재단 감사에 있어서 일단 세계복지관의 관장님과 그 다음에 사무국의 사무국장님과 직원이 배석해서 답변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윤본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늘 이사장님의 취임을 먼저 축하드리고 이사장님에 대한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감사했으면 싶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예. 좋은 고부도 제안이십니다. 들어보고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아껴야 되니까, 본인의 발언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 그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8월 16일부터 예. 한 3달 정도 됐네요.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예. 그죠? 예. 어려운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동안 좀 근무해 보신 경험, 이런 거 해서 간단하게 좀, 소회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거제시 시민을 대표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 또 재단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간절하고 어쨌든 맡았으니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잘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벤치마킹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인원이 충당된다 하면 얼마든지 시에 공공성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완만하게 채워지지 않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10살이 내년에 10주년입니다. 10살이 됐는데 잘 키워서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해 주셔서. 네. 자, 그러면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네.
예, 사실은 이제 희망복지재단이 그 본의 아니게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고 이제 복지의 본질이 그게 아닌데 그 복지재단보다는 다른 이슈에 그 좀 휘말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뭐 지금 세 번째 이사장님이십니까? 네 번째 이사장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사장님이십니까? 그래서 잘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10살이 되는데 그제시 복지 진짜 후보로서 그리고 복지 본질을 잘 구현하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옥포종합복지관에 우리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을 그 삼성중공업에 이제 예산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2019년도부터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저 이제 뭐 오늘 강행희 관장님 옥포종합 관장님이십니까? 어떤 관장 대행입니다. 예. 관장 대행이십니까? 아 예. 그래서 옥포종합복지관에서 훌륭하게 이 사업을 수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격려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옥포 지역에 종합복지관도 있지만 우리 또 그제시 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제도는 사실 권역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 복지에 대한 권역을 그리고 이제 그제시 집행부에서도 6개 권역으로 나눠가 있고 사회복지관을 짓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그제시 종합복지관에도 이거 우리 옥포에서 하는 뭐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이라든지 이걸 좀 확대할 계획은 혹시나 있는지 아니면 또 오늘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림으로써 확대를 한번 검토해보고 어떤 계획을 한번 잡아보실 생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고립가구에 대한 고독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더 고령화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그 제안을 받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게 저도 이제 그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이게 어떤 개인 기업에만 그 예산을 맡겨놓지 말고 우리 그 부서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해가지고 확대를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는 건의는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복지관 내에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짜서 올려야 그 해당 그 집행부 부서에서도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오늘 그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한번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 퇴소아동 지원 사업을 이제 아마 올해 제가 이제 입건 관련해서 사실은 조례도 이렇게 발의도 하고 관심이 많아서 그 우리 저 뒤에 김희철 국장, 사무국장님하고 많이 논의도 하고 이래서 예산도 좀 잡아놓고 또 장학금도 우리 퇴소 아동들 대학교 퇴소 아동들 그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퇴소 아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동 돌봄과도 물론 뭐 해야 되지만 또 희망복지재단도 복지허브로서 또 일정 역할을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우리 퇴소 아동들 그리고 우리 그 아동 돌봄과하고 서로 협업해서 좀 우리 그 가장 어찌 보면 이제 상처받은 아이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설에 퇴소하는 아동들은 그 부분을 좀 상처 좀 보듬어 주고 우리 어른으로서 우리가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좀 해줄 수 있는 그것도 희망복지재단 나름의 또 사업으로서 한번 개발해 주기를 그렇게 또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네. 그분 2022년 신규 사업으로 네.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좀 확대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일단 제가 보니까 예산서를 좀 보니까 첫걸음 이제 떼셨던데 조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감사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상계 감사관을 그러니까 복지관을
작년 11월 달에 이제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가 12월 달에 내려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행 계획을 이제 서류로 제출해라 이랬더만은 자료가 왔는데 그냥 뭐 이행 조치 중 전부 다 이행 조치 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행 조치 완료는 없고. 우리 재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재단에서 복지관을 관리하시니까 아, 복지관에. 예. 복지관에 아, 예, 예, 감사 예, 예, 우리 예, 그 특정 감사를 예, 우리 예. 감사 본부 담당관에서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뭐 거기에 이제 그 옛날에 뭐 지적 받았던 어떤 지적 사항들이 계속 이제 중복돼서 지적되고 네. 그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감사를 또 했으면 또 감사 이행 조치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12월이 다 돼가고 11월 그러면 이제 이 책자를 만드는 기준은 9월 30일 기준이에요. 예. 9월 30일까지도 그 감사에서 특정 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실제적으로 그게 이행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때 제때 좀 지적을 사항을 이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감사 본부 담당관한테 물으니까 또 이행 조치 결과를 또 뭐 그 직접 시설에 가가지고 감사원이 또 감사를 또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취합을 하고 뭐 이번 주까지는 뭐 취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온 건 없어요. 예. 어떤 조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없고 이제 받은 기라고는 이행 조치 중 A4 용지 한 장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쨌든 특정 감사가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니까 그 좀 이행 조치가 예, 잘 그래,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청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신금자 의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이사람 축하드리고 예. 우리가 이사람께서는 그 복지 전문가이잖아요, 그지? 복지 예. 전문가이고 전문가인 만큼 시민의 기대도 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그래서 세계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그동안은 잘하면서도 시민의 눈소리가 안 좋게 들린 것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복지관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에 가면 간사님께서 다시는 좋은 얘기만 들리게 해달라. 예. 예, 커버하시고. 예. 그래서 지금 좀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는데 특히 이사장 오셔서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 첫째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지금 그 복지관을 이전을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있으면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정말 관장님들께서 이사장님과 책임지시고 예. 정말 후회 없는 그런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뭐 하고 또 1년 있다가 또 다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 절대 없게 해주시고 또 특히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예. 제가 저번에 한번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잘해라. 예. 해놓고 후회하지 말고 네. 체험을 해봐야 된다 그거죠. 체험 안 해보면 저희들이 우리 의회도 그 화장실 고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항상 자기 그 하고 싶은 업자 마음대로 하다가는 후회하는 거예요. 뭐 이동 거리가 안 맞고 또 마음대로 화장실 떠나들 수도 없고 화장실 하나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 특히 장애인 복지관은 잘해야 됩니다. 왜? 또 후회합니다. 불편하면 또 고쳐야 돼. 안 고칠 수 없어요. 양 고칠 거 처음부터 단지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세 군데 우리 복지관장님들하고 이사장님하고 예 제가 특별히 당부하니까 예. 아주 지금 새로 짓죠. 리모델링 해야 되죠. 다른 업무도 있죠. 일이 예. 많습니다. 예. 너무 일이 많으니까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좀 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강병지 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8월 달에 이렇게 취임하시고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하셨지만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는 사실 이사장님 8월달 오시고 이 행정사무감사는 9월달 말까지 자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료 안의 내용은 아마 뒤에 계시는 복지관 관장님이라든지 예. 더 잘 아실 거라, 국장님 더 잘 예,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태일 의원님 지적사항 아까 말씀했다시피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감사본부 담당관에서 복지관 특정 감사 있었습니다. 예, 예. 지적 사항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아직 지적 사항에 대한 거는 전혀 이렇게 저희가 아직 보고조차 못 받았기 예, 때문에 특히 제일 많이 나온 이 세 개 복지관에서 전부 다 나온 게 계약 서류 진구 소홀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1건, 옥포는 7건, 거제시 장애인 복지관 9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뭐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주의만 조금 더 기울이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관장 뒤에 계시는 관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더 서류 같은 부분, 계약 심사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십시오. 특히 보시면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 연차 사용 시스템 개선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뒤에 관장님한테 질문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 하십시오.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감사관님께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똑같은 그 예. 전자결제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예. 거기에는 그 실무자가 자신의 그 휴가를 올리면은 저절로 총 몇 개 중에 몇 개를 사용한 게 뜨거든요. 그걸 저희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저희도 좀 의아했거든요. 예. 그 부분은 똑같은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이해한 게 왜 그 장애인 복지관만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같은 시스템일 건데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만 나왔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이제 우리 지정 기탁 사업 이제 742페이지입니다. 지정 기탁 사업 하는데 아직도 물론 지역 아동센터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좀 더 확대폭을 늘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뒤에 복지관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업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려운데 그러면 정말 필요한 물품들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위드 코로나라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바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용 금액을 보면 예산의 사용 금액을 보면 대부분 운영비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사업성 예산보다는 운영비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19년도, 20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복지관에 사람도 오시기 문을 몇 번 닫았지 않습니까? 닫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 운영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 예산으로서 좀 지정 기탁 사업이라든지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예.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시 그 서비스를 중단시키지 않도록 좀 예. 노력해 주시고 또 이번에도 저 행감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절대 이렇게 놓치는 부분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그 의원님 장애인 말씀을 동료 조금 크게 지원- 크게 해주십시오. 응. 예. 장애인 그 동료 지원 중심 체계 확립을 위한 장애 동료 상담 서포터 양성 교육이라고 있죠.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이런 프로그램을 좀 지속적으로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지금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게 예. 뭐냐면 이번에 그 파랑포 작은 해수의 집 침대 이거 매트리스 구입해 주셨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그냥 예. 몸이 불편하면 내렸다가 이렇게 땅을 짚고 일어서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근데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툭 내렸으면 되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시설에도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번에 그거를 가서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더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좀 놓치는 부분 없이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나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대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더 이렇게 사각지대의 노인분들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좀 그거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답변 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참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복지 외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잘 아시다시피 재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사장을 맡아서 아까 그 장애 동료 상담 스포터 거기도 제가 참석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파란법? 저소득층 주거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지금 세 집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가 샌다든지 무너지는 집들을 고쳐주고 가서 또 위로해주고 하는데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복지다, 이게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상담 스포트도 저 마찬가지로 같이 와서 동료끼리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일단 이 부분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검토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감사합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데 질의 없으십니까? 이사님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752페이지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옥포종합복지관에.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거제시 종합복지관에 있던 것은 이제 센터는 일단 없어졌고요. 지금 예. 옥포종합복지관에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종사자가 지금 총 6분이죠. 예. 그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운전원 이렇게 해서 예. 총 6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지금 그 감사 자료에 보면 정원은 21명인데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쭉 그 현원 현황을 보면 적게는 13명에서 많게는 한 17명, 대부분 한 16명, 15명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정도의 현원으로 우리가 이제 장기 요양 교부하고 입소자 부담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예. 실제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정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재단에서 예. 이 뭐라 이걸 두는 걸 뭐라 하지? 전입금? 전입금 처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또 생겼고 이게 잘 아시다시피 민간 사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제 종복에 붙어 있던 것도 이제 폐쇄를 한 입장이고 여기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 현재 시점에 지금 여기 보면 수익자 부담 내역 이래 가지고 총 그 1년간 1억 7,600만 원이 지금 들어왔다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건비 내역에 보면 1억 4,900만 원이 나간 걸로 돼 있고. 예. 그럼 인건비 이외에 이제 다른 뭐 운영비가 또 추가로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수익자 부담 내역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 됩니다. 아니에요? 예. 그럼 연간 얼마나 재단에서 이걸 따로 그쪽에다가 돈을 더 보탭니까? 올해 한 2천만 원 지원됐죠. 예. 올해 2천만 원 지원돼서 거의 2천만 원 지원된 거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민간 사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21명 이렇게 있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났어요. 예. 그래서 그게 따로 이 적금을 넣어놨었어요. 예. 예금을 해놨는데 그 돈으로 지금 하고 한 3,500만 원인가 하여튼 3천여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예. 그래서 그걸로 저립금을 지금 주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는 이제 뭐 재단의 순수한 그 기금에서 나가는 건 나가는 아니고 하나도 그동안 없습니다. 적립해둔 거에서 나가. 예. 그래서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는 거죠, 이거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는 예. 그 계약적 요정이 있거든요. 예. 기간제가 그 줄이면서 경력을 합리화해 나가는 방안을 예. 지금 여기 그 대행하고 관장 대행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 대행님이 간단하게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있으니까 조금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뭐 보충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옥포종 사회복지관 관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강영입니다. 저희 노인복지센터는 2015년부터 19년까지는 굉장히 원활하게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는 잉여금을 기관에서 별도로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재단으로 법인 전입금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민간에서 많은 주간보호센터가 이제 오픈을 하다 보니까 큰 시설과 다양한 이런 시설 때문에 사실은 저희 복지센터에 이용하는 이용률은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수입이 보통 보면 1억 7,600이고요. 저희들이 9월까지 계산했을 때 지출은 한 2억 1,500 정도. 그러면은 연간 3,800에서 4,000 정도가 현재로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부족한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법인 전입금으로 넣어놨던 거를 법인 전출을 받아서 올해는 사용을 했고요. 내년에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단하고 논의를 한 끝에 인력 한 명을 그냥 우리가 감축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로 전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 차량을 2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한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 대신 종사자들은 조금 이렇게 탄력 근무제를 하면서 그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조치를 취하면은 내년부터는 크게 잉여금은 없더라 해도 그래도 장기용 수입과 지출이 얼추 비슷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두고 재단하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 정도에 가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임의여금도 다 이제 소진이 되는 상황이고 만약 거기서 지금 현재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적자로 돌아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별도의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뭐 복지 어떤 그 사업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독립재산으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사업으로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재단에서 이제 재정적인 부담을 또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이용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뭐 우리 그 옥포종합복지관의 이 보호센터를 이용하나 아니면 민간의 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나 이용자 입장에서 드는 비용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이 센터에 온다 그래가지고 비용이 뭐 좀 적게 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워낙 이제 민간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 보호센터가 생겨나고 또 이분들은 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시설면이나 이런 데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시설면이나 이런 게 좀 비교가 되겠나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나 또는 뭐 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시설이 쾌적하고 낫고 뭐 이런 것으로 좀 이렇게 케어를 의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갈수록 우리 옥포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인원은 점점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쨌든 이게 이제 초창기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을 때는 지역에서의 필요성도 굉장히 많았다는 걸로 저는 기억이 나고요. 또 우리 복지관에서 추진한 업무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이게 이제 거의 민간 영역에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재단에서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센터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갈 필요가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 이제 직원들도 있고 소속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협의가 필요하고 당연하죠. 또 그분들의 어떤 진로 문제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협의해서 아까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분들은 좀 보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면 또 안 원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를 해서 어쨌든 경비를 줄이고 14명에 맞는 이 인원으로 축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11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를 두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10명 이상이면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고민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또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않고 예. 이제 그러나 그 개인 사보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말씀하신 대로 더 수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생기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더 약간 비교 위에 있다라고 예. 해도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늘었고 여러 가지 같이 복지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보니 예. 신뢰성이나 이런 건 훨씬 높을 거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믿음도 예. 있을 거고 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있고 네, 하니까 네, 네. 뭐 경쟁력이 있을 거라 봐지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그런 추세를 우리가 좀 반전시키기 어렵다면 예.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뭐 향후 뭐 5년까지나 이렇게 좀 전망을 봤을 예, 때 예, 어떻게 예. 하는 게 좋을지에 예. 대해서 예, 뭐 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의도 없으십니까?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우리 감사 거기에 계약서 서류 이제 진구 소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업무가 이제 지금 업무 시스템이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사업 아예 초기 구상부터 계약까지 싹 다 하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크게 따지고 보면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계약은 또 사업의 계약이랄까 이런 물품 계약이든 여러 가지 계약이든 이런 거는 계약 담당자들이 있을 텐데 차라리 그런 걸 아예 계약은 계약 전문가들 회계 담당 쪽이나 이분들이 아예 둔담하게 하시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본연의 업무를 하게 하시면 이게 이런 이제 업무를 잘 몰라서 생기든 아니면 너무 일에 치여서 그 사람이 실수에 휴거나 에러가 생기든 그 나중에 서류가 완벽하다 생각했는데 보면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좀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특정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아예 사회복지사는 사업 담당, 계약은 회계 담당해서 다 책임지는 거로 아예 좀 업무를 세분화해서 해버리면 이런 안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도 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재단 전입금 2천만 원 내려간 게 기존에 그 오포 노복에서 수익이 나가지고 재단으로 또 전출이 되는 거죠. 이제 노복에서 재단으로 다시 재전입이 된 걸 다시 또 전입금으로 내놔주는 거죠. 별도 해결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현재 그러면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이제 우리 재단으로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올해 만약에 2천만 원 내려갔으면 아직 한 4천만 원의 여유는 있는 거네요. 그죠? 3,500만 원이요. 3,500만 원. 그래서 참 고민은 되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진짜 민간과 경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이 있고 그걸 하기 때문에 고민을 계속 고민하고 협의하고 안 그러면 뭐 실제로 더 경쟁력을 올려가지고 뭐 오픈 노복에서 요 그제 종북의 노복은 사실은 뭐 9명 그 이제 정원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기는 정원이 21명이나 되니까 또 경쟁력을 다시 한번 올려보는 방법도 그래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쪽에 일하는 사람이 벌써 이제 6명이나 되네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 거제를 이렇게 그 다른 민간 노복에 주었거든요. 줄 수 있었던 것은 오케이인 거라. 왜냐하면 사람이 받는 숫자하고 인원하고 가는 인원하고 해서 노동자들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사람이 작으니까 6명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14명밖에 하면 안 받는 거예요. 사업이니까 저것도 사업이니까 손해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게 다운 사이징 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것까지 해서 거기도 역시 노동자들의 동의와
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노력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실은 이게 노조가 있죠. 상계복지관에 다 노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노동자와의 노조와의 관계도 뭐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노사 화합이 예, 예. 곧 이 서비스의 질로서 예,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제 노조들하고의 어떤 관계.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했던 게 광주시 장애인 복지관에 갔더만은 거기는 그 인사위원회가 그 8명인데 4대 4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노동자, 그러니까 노조사, 그리고 사측사, 네. 이래가지고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인사위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죠? 근데 예. 그렇게 구성이 되고, 뭐 또, 그, 굉장히 그 한 40몇 명 되던데 구성원이, 광주 그 예. 장애인 복지관은 그 노사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다고 자기 자부심을 가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관장님이 그 노조 위원장 출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렇게 맞습니다. 예. 잘 맺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 예. 우리 김은배 우리 이사장님도 이제 그런 부분 이 앞전에 사실은 이제 노동자와의 관계 때문에 불거진 문제인데 예, 예, 이제는 예. 손잡고 노사화합 잘 하시기로 어쨌든 처음 취임하셨으니까 예, 제가 한 예. 번 더 당부를 드릴 마음에서 드릴 말씀입니다. 그럼 아까 그 사회복지사하고 그 계약 그 부분은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시스템을 한번 그 바꿔 보심이 예. 그럼 사회복지사도 사실은 본전에 일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계약 업무에 매달리면 그것도 괜히 에너지 낭비 아닐까 예,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데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언제부터 가능 대응하고 계셔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의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님 선서 시에 공사 사장님과 직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공사 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님 바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 벌을 받기로 명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건태민. 사장님도 말씀. 사장 건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혹시 답변 과정에 상임이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뒤에 배석하신 분 중에 답변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사장님,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칭찬드릴 것부터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2021년 경상남도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 우수활동 및 UCC 심사 이게 보시면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예, 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 우수터전 기간에 또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저희 사실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자체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대행 사업 수수료 확보에 대해서 상임이사장님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억 6,400만 원씩 이제 매년 2022년부터 받게 되네요. 대행 수수료를요. 그 부분 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 먼저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 종합감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무려 26건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행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저희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 감사본부 담당관에서 한 이행 조치는 못 받았는데 특히 이제 좀 주의를 요망하는 것 중에 도시관리 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 없이 모노레일 설치 사업 선지급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절차상의 문제인데 절차를 꼭 지켜주시면서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사고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위험물 지하 탱크 저장소의 유지 관리 소홀 부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자원소양과를 통해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지금 조치한 상황이랄지 얘기 들었는데 그런 사고가 없도록 또 미연에 좀 방지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으로 직원 압착 사고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게 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차량 지게차도 일종의 뭐 차량 관계인데 직원들이 좀 평소에 물론 안전교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순간적으로 하면 아차하는 경우 같습니다. 그 부분에 그 옆에 일반 조그마한 타이탄 추럭이 하나 가지고 짐을 내리는 과정에 어떻게 뭐 대화하다가 이 차를 떼놓고 사이드를 안 잡는 바람에 그게 약간 미끌리면서 그런 압착이 된 부분인데 그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고 일단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가장 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교육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상임이사님께서 좀 철저하게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6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행정위에서는 사업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 현황 좀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재무제표 2020년 재무제표를 보시면 사실 상임이사님은 2020년 올해 이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예, 9월달 그래서 왔습니다. 예. 올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건 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 적자폭이 상당히 큽니다, 사장님. 예, 물론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 수입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19년도 같은 경우는 16억 적자버가 20년도에 33억까지 뛰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올해 초에도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 작년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 관광객들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좀 나았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4명 단위나 이런 부분들 아니고 안 왔지만은 그래도 4월 달까지는 거의 오픈이 돼 있어서 조금 나았는데 올해는 1월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전혀 타인들이나 4인 이상을 동승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는 풀로 돌리는데 예. 사람은 2명 또는 3명밖에 못 해야 다니니 이 모노레일은 사고 없이 계속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지가 나오질 않았고 또 유적공원은 말 그대로 사람 숫자가 뭐 20만 정도밖에 예전에 60만, 70만 오던 게 20만밖에 안 오다 보니까 수지적인 측면에서 그냥 떨어졌고 그것이 연계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제 위드 코로나 오면서부터는 11월 달부터는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관광객 숫자 오는 숫자가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 예. 추정 재무제표 이렇게 예. 하셨는데 지금 올해도 30억 적자 예상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지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 감가상각이 높다 보니까 감가상각 다 합쳐서 보니까 한 22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표적으로 보면 적자가 폭이 22억 안쪽으로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순적자가 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2억 안쪽으로 들어가는 날이 작년, 올해 지금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재무 구성이 더 이제 나빠지는데 아까 뭐 잠깐 타임에 얘기했지만 공사의 가장 기본 목표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공사에서 대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이란 말인데 기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또 공공성도 중요하겠지만 이익 효율성 부분도 염두를 꼭 해두셔야 되거든요. 물론 상황이 특수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한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 개선 노력을 제가 올해 초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답변이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공사 정상화 방안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인력 구조 슬림화, 단기 순손실 최소화를 위한 인건비 절감,
그리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비 절감, 그리고 경영 수입 증대 및 다각화, 코로나19 대응, 업무 환경 혁신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저한테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행 조치가 지금 없습니다. 뒤에 후속 이행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이행 조치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거는 제가 1월 달에 예. 얘기를 한 부분이고 지금 감사 시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제 상임 이사님 또 오셔가지고 대행 수술 사업 확보 계속 사장님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이었고 3억 6,400만 원 정도 매년 이렇게 수익 발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자가 꾸준하게 일어납니다. 예상을 보면 2022년도 일단은 11억 손실, 23년도에는 9억 손실, 24년도에는 감가상각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익으로 돌아선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2025년, 26년, 27년도 이익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고 계속 적자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손발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몇 년 연속 적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6년도인가 그때만 흑자로 한번 돌아섰고 이후로는 계속 조금씩 소폭이지만 적자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적자난 기업에 사실 뭐 부채를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금융기관에 뭐 비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기 때문에 참 이거는 이제 사장님께서 진짜 고심을 해야 될 게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자본으로만 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으로만 가지고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자본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좀 협약을 맺어가지고 좀 나아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 위원도 아시다시피 세수 출장 기간이고 당초 발생할 때부터 적자가 척대했는데 다른 함안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은 모래 사업을 하다가 다 수도비 됐어요. 4대강 이후에. 예. 그랬을 때 전부 다 모든 대행 사업에 대한 수수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수수료를 다 받아가지고 적자를 면하게끔 공기업이 잘 안 되는 것은 거짓 시정이 잘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사장 책임도 있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영 같은 데도 어쨌든 시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관광시설을 만들면 그 운용을 공사를 통해서 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제시는 딱 떼놔주고 유적공원과 평화파크, 모노레일은 자체 기체를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고 이 세 개를 가지고 개발팀을 만들었는데 개발팀도 그 태양광부터 예.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태양광 사업이 거의 이익이 없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력이 시행할 때 당시에 값이 내려가지고 그런 구조에서 이제 코로나가 와버렸고 그 뒤 어떤 사업 계획을 갖다가 고정원에 요청을 하고 했는데 저도 들어와서 대행사업 수수료 부분을 1차적으로 일을 한 만큼 이익을 받아야 되겠다.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 없는 그걸 어떻게 하냐. 얘는 공무원이 아니고 결국 마지막 되면은 손익이 났나 안 났나를 따지기 때문에 적자를 예상하고 공사 출자를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답도 나왔고 그 당시에 했는데도 그저 넘어왔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제주도 가가 물사업 괜찮다. 그래서 그 뭐 수질, 수량, 타당성 조사 전부 다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것도 좀 곤란하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 시에다 요청하니까 시에서는 우리 모르겠다. 그 공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냐. 행자부에서는 공기업이 하려면은 공공성을 확보하면 된다. 도하고 협의해라. 공공성 확보는 그저 시민들한테 물가 500원짜리 250원, 300원을 주면 그것도 공공성이고 지역기업에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공공성 확보할 수 있다. 근데 당시 안 되고 있다. 산토리 마을, 자, 그 시 땅 만평되는데 관광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예술촌을 만들든지 또는 펜션 단지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겠다. 왜 시 땅을 공사해 주느냐? 못 준다. 또 하늘자전거 시장님 좋다고 하더라고. 예, 제가 지금 사업을 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장이 내 개인 돈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돈 내가 주식회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주고 그 사업을 못할 적에 뭐라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업을 안 되는데 제가 어떤 기본이 있어야 하죠.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예, 예.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2분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예, 예. 제가 다시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의를 하나 하자면 지금 대행 수수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3억 6,400원 사실 작습니다. 전체 우리가 거제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대행 사업 중에 그거를 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향, 그 방향을 좀 모색을 해주시고요. 예, 예. 일단 든든하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지 이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시의회와 협의해서 집행부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해보자, 진행하자, 그런 사업 아이템을 먹는 물 사업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업 아이템이라도 좀 더 개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기체 발행에, 시에서 기체 발행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공사는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나중에 사장님 평가도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 방안들을 한번 또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충분하게 동해등의 문제부터 해서 예. 한번 의회에서 마치고 나면은 저희들이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소각한다고 음식물 폐기물도 소각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소각 용량이 하루에 한 200톤 기준이지만 210톤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음식물까지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사업 이제 공공성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행자부 환경부에서 올리라고 시범 사업으로 돈 주고 막 해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가지고 통해 올리라 해도 수차례 이야기해도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와 좀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집행부 쪽 사람들하고도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사장님 어쨌든 뭐 이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위원당 15분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어서 가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그때 동해등에 사업 한번 해볼기라고 시의원들 같이 가고 그 예산 한 100억 정도 된다라고 하고 연 수익이 그때 음식물 처리 예상 수익이 연에 한 18억에서 한 20억 사이 정도 이렇게 남는다 해갖고 한 5년이면 원가 다 뽑는데 왜 추진을 안 하고 그건 연속으로 이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미 시스템을 소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걸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이 의마침 12월 달에 환경부에 바로 공사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 지금도 자료를 올리라는데 자료를 돈을 통해 가지고 올리면은 그 제시에서 장관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으로 그 제시에다가 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제시에서부터 막히니 이건 탄소 중립이나 ESG 경영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 그렇게 봅니다. 그 제시가. 그래서 이걸 왜 100% 자동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래서 막 직접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환경 올라와서 이야기하려고 생각합니다. 뭐 그때 우리가 전북 김제시의 공장에 갔었죠. 예. 시설에 그쪽에 시스템에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다 그때 위원들도 다 보고 오고 친환경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온 거라고 저도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데 아까 어쨌든 우리 거제시 행정하고에 좀 원만하게 이렇게 좀 풀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임여사님 또 행정에 계셨던 분이고 해서 좀 원만하게 풀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모노레일인데 우리 저 역주도의 하늘 모노레일이죠. 예, 예. 이번에 언론에 이 사고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모노레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사고가 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운영을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각종 659페이지에 우리 공사에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위원이나 남성위원이나 성별위원이 한 40% 이렇게 민관이 된 게 있어요. 이걸 좀 비율로 성별 비율로 좀 맞춰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네. 또 임원들까지도 여성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의원수하고 이쪽 직 의원수가 이쪽 할 의원수를 좀 성별 비율로 맞춰서 하면 아마 전체 의원수하고 이렇게 하면 비율이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신경을 각별히 좀 써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앞전에 모노레일 보니까 총 그 77억 그 예산 중에 경남 지역 개발기금 공사채 60억 이렇게 받아가지고 총 이제 77억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모노레일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스타트가 됐는데 그것도 그 과정 중에 보니까 이제 산주하고 그 허락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애로점을 해결해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사실 이제 성공적인 모델로 계속 가고 어찌 보면 이제 공사에 이제 그 수익 기여에 상당히 했을 텐데 그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당시에 60억을 기금을 땡겨 온 거는 그러면 그제시에서 경남 지역 개발 기금을 가져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공사에서 공사에서 예, 3년 그 적자가 한 번 흑자가 돌아온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 그 계기로 해가지고 전체 사업 비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3년 연속 적자라서 아까 이제 자체 어떤 그 자본 조달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힘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있으면 되는데 비유동 자산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유적공원이 박물관으로 등록돼 있어 가지고 박물관 자산은 그 채권 확보를 금융이나 채권 확보를 못 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분들이 분식회계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이익이 나야 대출 받으니까 예. 옛날에 어찌 보면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아까 뭐 강병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향후 몇 년 내에는 그 이익이 그렇게 현재 상황으로는 이익이 안 나는 구조 아닙니까? 현재로는 그 감가상각이 끝나는 그 시점이 돼야 이제 이익이 좀 나는 구조죠. 시점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 지금도 돈이 없다 보니까 자체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SPC나 해가지고 출자 지분을 갖다가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고. 뭐 지금 근데 부채하고 현금 남아 있는 거하고 보면은 네. 오래 지나고 나면 이제 마이너스 돌아가 버립니다. 기업 자체가 돈은 그게 자본 잠식이라. 예, 자본 잠식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부채하고 그래서 올해 어쨌든 내년에 대응 사업비 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공사를 우리가 감리 시스템을 갖출 테니까 우리한테 좀 줘라. 시에서 하는 일들을 그럼 우리가 공사 제대로 감리하고 시행하는데 우리가 발주해서 하거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평부 서지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계속 끊임없이 저희들이 접근해서 그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사장님 억울한 건 알겠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드러나는 거는 이제 가시적으로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시장님, 그 사장님은 해보겠다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맨입으로 안 되는 거다. 다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자본이 조달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충분하게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좀 신규 액티비티 사업 개발 이거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들어와 있는데 짚라인이라도 그 계룡산에서 우리 그 여기는 저 계룡산에서 숲소리 공원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짚라인도 한 개 하자. 그럼 이거는 예산이 한 50억 정도인데 이것도 그 계획에서 그칩니까? 예, 이 사업을 그 프랑스의 그 기술 가진 업체가 알프스산에서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 기술력 가지고 있고 코리아 짚라인이라고 해서 이 코리아 짚라인 회사가 투자를 하겠다, 지분 참여를 해달라 해서 했는데 코리아 짚라인이 경주에다가 사업을 대단히 또 했습니다. 예, 예. 먼저 해가지고 지금 좀 자금 좀 없다 하는데 일단 사업 제안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이 다른 분들 하듯이 이런 걸 해서. 만약에 이제 그 가져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분 땅이- 참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본 투자는 안 해도 우리 여러 그 장소를 제공하니까 장소도 우리 장소도 아닙니다. 개인 땅들입니다. 개인 땅들입니까? 예, 예. 우리 땅 하나도 없습니다. 땅 주인은 이제 뭐 그 제시고 이야기는 협의는 했는데 네. 그 동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땅도 없고. 그럼 어떻게 지분 참여를 한단 말입니까? 만약 자본을 지금 없는데. 있는 돈 중에서 만일 자본금 10억을 만들면은 네. 우리가 20%가 하면 한 2억 정도는 그래도 작은 나마 그 속에 한 2억 정도는 출자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민간인들이 그럼 이게 지금 열리고 어느 정도 좀 실현 가능성이 좀 지금 검토를 하고 그 지금 제안서가 이제 아마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 걸로 지금 우리 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좀 그 크게 뭐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을 한 10명은 만나본 것 같아요. 오면 가면 저 산에다 짚라인 한 개 하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3년 전부터 계속 네.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 그 그것도 뭐 역시 돈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예전에 풍력 저 뭐 할 거라는데 그 민원 때문에 안 되고 뭐 먹는 샘물도 뭐 지금 생각보다는 저 뭐 잘 진행이 좀 안 되고 있고 물은 충분하게 나온다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민원이 있다 아닙니까 예, 사실은 민은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민원이 또 사실은 먹는 샘물도 경남 도내에 또 먹는 샘물 회사에서도 또 그러니까 이제 신규 진입하는 것을 자본의 문제가 아니고 신규 진입하는 것을 민원으로서 막고 있다면서요. 이제 도에서 뭐 산청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자체도 물 장사하는 데 있다 아닙니까? 예, 예. 물 판매하는 데가. 그러니까 좀 가능한 부분을 그럼 안 되는 거 뭐 영 안 되는 만약에 에너지를 좀 집중을 해가지고 영 민원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민원을 헤쳐나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해를 시키든 아니면 뭐 돌파를 하든 이래 되는데 돌파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SPC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물사업은 SPC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투자를 내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서울에서 그 업체들을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708페이지에 그럼 소규모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도 그럼 우리 그 장평동에 예. 그 LNG 탱크 그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계질수소, 부생수소 이걸 생산해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 정부 제한 사업인데 산자부에서 이건 앞으로 수소 시대를 맞아 가지고 뭐 지역 단위로 이제 부산 뭐 경남 이래서 지역 단위로 참여 받아 가지고 정부 지원해 줄 테니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할 의지가 있으면 탄소 중립에 맞춰가 하라 했는데 정부 정책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대기업들이 수소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스처럼 석유처럼 지방에다 충전소를 네. 만드는 쪽으로 그리 가는데 현재까지 아직 이걸 안 할기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 자체를 대기업 쪽으로 해서 그렇게 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2차 공모를 한다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1차에서 저희들 떨어지고 2차
아, 1차에서는 이제 공모 선정이 안 됐네요. 공모 선정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나 돈을 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지. 당신들 그거 아직까지 뭐 그냥 정부에서 돈 준다고 한 게 참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떨어지고 부산마되었습니다. 부산마되었는데 우리가 그 이제 도에 이건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도비도 주겠다고 확보를 받았고 시비도 그럼 지원하겠다고 확보를 이제 받았어. 이제 그 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뭐 아까 뭐 동해등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접점이 안 맞아지는 게 그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뭐가 합이 맞아야 이거 한번 해봅시다 됐긴데 지금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쪽은 의지가 충만하고 한쪽은 그 의지를 의심하고 사실은 내가 보니까 의심 정도던데 내가 보니까 그 돈이 되겠어? 이런 식이던데 그게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 기획 예산 담당관 그 할 때도 내가 이야기했던 게 아니 뭐 좀 하라고 예산을 주고 뭘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뭐든 뭐 안 된다니까 뭐 되겠냐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공사가 우리가 KTX 역사도 어디 들어오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KTX 역사 옆으로 민간 개발 방식보다는 차라리 그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추가돼서 공영 개발 형태로 해가지고 더 많은 어떤 공공의 이익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공사의 존속이라든지 그리고 존재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게 공사 아닙니까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라고 만든 게 공사인데 그래서 지금 딱 하나 성공한 거는 모노레일 어찌됐든 가시적으로 했고 그 외에는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우리 새로 오신 상임 이사님하고 또 뭐 시장님 사장님 임기 1년 이제 좀 덜 남았죠. 못 남았습니다. 못 남았죠. 그리고 마지막 스포트를 해가지고 뭐라도 하나 그 출발은 시켜야 될 겁니다. 지금은 이게 출발도 안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100% 제가 이태일 의원님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마지막까지 지금도 뭐 아쿠아룸 지금 투자사도 왔다 갔고 했는데 그게 가시화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뭐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689페이지에 우리 그 단체 협상 2021년도에 체결이 됐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배우자 출산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노측 사측 안에 서로 간에 이제 다 수용이 되어 있는데 그 금기법상에 이제 제23조, 제24조, 제26조가 해고 관련이더라고요. 이제 해고 관련이던데 뭘 이게 해당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해당 조문 명확화, 이렇게 사측 요구한 수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23조가 해고 등의 제한이고 24조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고 제26조가 해고의 예고인데 그 어떻게 명확하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거 뭐 담당하셨던 그 우리 팀장님이 저도 같이 들어갔는데 우리 담당 직원이 구체적으로 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총무팀장 한정선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단체 협상 내용에는 그 해고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근로기준법의 몇 항에 해당되는지를 명시해서 24조, 23조, 26조에 따른다 이렇게 그 근거되는 조항을 좀 더 근거되는 명확하게 조항을 좀 더 명기했다. 명시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알기 쉽고 명확하게 어떤 기준인지 하기 위해서 각 조항을 명시해서 더 좀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여간 뭐 그 내용에 뭐 대단하게 그 뭐 첨가가 그렇게 첨부가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명기만 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신검자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상임 이사님 축하합니다. 707페이지네. 예. 제가 뭐 앞쪽은 잘 업무를 못 받았는데 그 신규 액티비티 사업 안에 있습니까? 신규 예. 707페이지. 그 신규 예. 그것은 침나의 사업인데 예, 압니다. 이야기 조금 전에 사장님한테 예, 예. 들었고, 그 이제 그런 부분을 이게 토지 수용 같은 게 참 어려워요. 어느 정도 가시화돼 가지고 예. 또 우리 업무 보고에도 오는 게 좋겠고 예. 정말 어렵습니다. 토지 그 자기 땅 위에 이게 지나간다든가 이런 거 진짜 어렵거든요. 뭐 우리가 그걸 뭐 사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주든지 하면 몰라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더 해서 우리 신규 사업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고요. 예, 예. 또 다양한 장소를 물론 그 의지가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장소를 해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그런 장소를 한번 선택했으면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아쿠아리움을 구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혹시 어디입니까? 사장님, 예, 예. 이건 개인 투자가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통영에 사장님 마이크 켜세요. 예. 원래 통영에 네. 이걸 하려고 했는데 LH 그 공사 쪽에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 사정사 그걸 못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장소가 어디냐고. 우리 장소는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아마 통영- 사업자가 응, 몇 군데를 고인만, 옥포대첩, 응. 지세포 그 돌고래 소장협 주변, 구조라 해수욕장, 그다음 그 정글돔 주변 이래 가지고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통영의 아쿠아리움이 해박을 했습니다. 해저터널 장소에 그 했습니다. 해박을. 무산이 되고 며칠 전에 무산됐어요. 며칠 예. 전에 됐습니까? 아니 무산되고 저희들이 그 사업자가 예. 저희들하고 지평부 담당 공무원들하고 통영의 협의를 해저터널 하는 게 했습니다. 무산됐다고요. 예, 예. 해박을 했는데도. 그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뭐 깊이까지 말씀드리기 힘들고 전화해보면 알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통영도 하는데 우리도 한다 해서 이거 옆에 동네에 있는데 또 아쿠아리움이 해가 되겠나 하는 염려 속에 제가 질문을 했고요. 통영 MOU를 했기 때문에 좀 확실한 MOU 본인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통영이 있던 겁니다. 네? 통영이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전화를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옆 동네 하는데 또 우리가 따라 하는 것 같고 특별한 장소가 뭐 특이하면 몰라도 그런 이런 거 정할 때에부터 땅 작업부터 지금 이수도 모노레일 마찬가지잖아요, 사장님. 거의 우리 한다고 발표 먼저 하고 땅 구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어느 정도 땅 잡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지. 지금 지가 올라가서 못하잖아요, 모노레일도.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던가, 예.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짚라인도 말씀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걸 했다. 땅이 어떻게 참 협의가 되겠다 할 때 이런 보고를 해야지. 이러면 벌써 이게 뭐 거기 우리가 짚라인을 한다라고 소문이 나기 때문에 더 협조가 안 됩니다, 땅 주인들이. 그거 진짜 일순입니다, 그게. 그런데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쿠아리움은 여기가 개인 땅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예. 공공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예. 땅을 제시하는 걸 했기 때문에 예. 개인 땅은 아니고 그 이제 투자할 사람들이 여기가 적지다 생각을 하면은 그 제시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그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부지가 놔두고. 있어도 그 그래가지고. 라인이 옆을 지나가면 싫어합니다. 그 뭐 보상이나 주고 하면 몰라도 일단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든지 이 수도를 우리가 교훈을 삼았잖아요. 뭐든지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많은데 그게 우선이더라. 딱 발표 나고 나면 그냥 땅값이 올라요. 예, 별 쓰임도 없는 땅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단둘이 해놓고 이런 보고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형구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상임이사님 그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임기 동안에 그 발전적으로 좀 잘 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원순환 시설에 지금 우리 그 소각 시설 유출 사고가 있었다 아닙니까? 예. 유류 유출 사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뭐 일간이나 주간이나 월간 분기 이렇게 점검 체크리스트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 지금 보면 그 토양 오염 보건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2022년 11월 16일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그때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 예, 토양 오염 보건 사업을 한번 그 관계 사업을 한번 작업을 검사를 한번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그 동절기에 우리가 겨울철에 인화성 물질이 소각장에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뭐 작년에도 뭐 사장님께서 그 뭐 화재도 나고 이랬는데 이 부분을 상임이사님께서 좀 잘 챙겨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통영 그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이 얼마 전에 부상 8명의 사고가 났습니다. 예, 상임이사님 예. 뭐 언론에 봤죠. 예. 근데 그게 그 탈선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 그제 일요일 날 나간 예. 뭐 헬기가 6대 뜨고 이랬는데 예. 그 우리 그 모노레일 팀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에 우리 그제 한번 발생했던 사고하고 유사한 사건인데 예. 거기 브레이크에 우리 그제 거는 브레이크에 그 오일이 약간 들어가 미끌리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통영도 역시 하면 가다가 있어가지고 수동을 어떻게 하다가 뒤로 미끌리면서 가속이 붙어가지고 3m 언덕으로 넘어진데 우리 그제 거와 약간 다른 것이 그제 거는 이 두 가닥을 돼 있거든 내일이. 예. 그래 되는데 보존 내일인데 그 통영 거는 한 개라. 농용 저 모노레일 모양으로 한 가닥이 돼 있는데 이 8명이 타고 가중이 짐이 많이 실리니까 가속이 붙으니까 옆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 사고 나는데 다행히 뭐 사망 사고는 안 나고 인적 뭐 골절이나 이런 게 좀 났다던데.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전에 그런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럼 우리는 우리 모노레일 팀이 정비 점검을 자체적으로 다 하니까 항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영에는 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 제가 보니까 그 극경사 구간에서 갑자기 가속 속도 제어 장치가 뭐 오작동을 일으켜서 예.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좀 매일 점검하셔가지고 예. 안전 사고에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사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앞전에 그 김경태 이사장님과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가시 바꾸미 사업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가자도의 노루목섬 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하나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사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먹는 샘물 개발 사업에 그 매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민원이 좀 제일 큰 문제입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문제가. 그래서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 민원이 제일 큰 문제입니까? 그 찬성하는 분도 있고, 예. 그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예. 이제 원래 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 민원을 냈던 그 타당성이 동방살이라든지 애기풀이라든지 천년 예, 보호 예. 동식물이 거기 서식을 한다. 그러면 거기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 그래서 거기 환경조사를 도에서도 환경조사를 해봐라.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을 못 쓰니까 우리 이렇게 그 사업을 같이 하고자 하는 SPC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다가 너가 돈을 들여서 좀 해라. 지금 상태에 우리가 돈을 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원래 우리가 하려고 뭐 이사회까지 받아놨는데 시에서 좀 불가능하다 지금. 그래서 그럼 뭐 민간 업체가 너가 좀 해봐라 이 사업을. 그래가지고
지금 용역을 줘놨습니다. 환경 예. 영향 평가에. 예. 그러나 뭐 도에서는 그 사항을 보고 정말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민원이 있다 해도 영향을 안 미친다면 거기 뭐 대기 오염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뽑아서 하는데 거기 지하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뭐 허가를 다시 해서 그 전에 이제 가가 신청을 이었다가 기준 명의로 또 처리를 하고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임기 내에 먹는 샘물 사업은 추진되겠습니까? 뭐 허가라도 받아놓으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제가 SPC라도 만들어주고 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도에서나 이제 행안부에서는 공공성을 얼마만큼 확보할 거냐. 이제 공공성을 확보하면 공사가 해도 된다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공공성보다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할 적에 공사 이익과 이제 시민들 가는 부분들인데 뭐 돈이 되면 공공성이 얼마든지 확보되죠. 그게 뭐 공사 누가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SPC 쪽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먹는 사업에 그 민원은 제가 뭐 구청 이장님 뭐 제가 민원 찾아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그런 우리 뭐 자연적인 거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통 문제, 농촌의 뭐 물 부족 이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또 먹는 샘물 사업에 또 사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셨으니까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뭐 사장님도 지금 이번에 상임사님 오셨는데 우리 시에서 민간 위탁을 해서 공사나 공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 한번 좀 찾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상임사님? 우리 시에서 민간 위탁을 해서 우리 공사나 공기업에서 좀 운영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우선 물론 사업이나 공사 부분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사에 지금 감리단이나 이게 지금 구성이 사실 안 돼 있는데 행정타운거를 우리가 맡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 한 대행 수수료가 한 3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로 좀 우리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우리에게 좀 뭐 1년에 한 200억 정도만 넘겨주면은 수수료가 7.5%, 5% 정도만 해도 한 10억 정도 넣을 수, 우리 지금 개발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토목사만 되는 부분들은 우리한테 지금 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앞으로 그 사업부서나 공무원들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공사는 지금까지 행경은 없고 또 처음에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2012년도부터 공사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너가 일을 한번 줘봤느냐, 좀 주고 계란을 자꾸 싸가지고 노화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또 큰 공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 번도 줘보지도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한번 줘봐라. 그럼 우리가 막 물고 뜯든지 한 방구를 찾아가지고 해냈구만.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뭐 심지어 저는 그런 이야기가 했습니다. 우리 공사의 5% 이내에 기술자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니까 너가 준공 안 되면은 좀 파견도 좀 해가지고 너가 쏴주면 될 거다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올해 대행 수수료 이제 그 환경 부분에 도급되는 80억에 대한 5%를 받았거든요. 받은 그게 사실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미처 생각 못 해가지고 80억에 대한 5%를 받다 보니까 상만 받았는데 그 부가가치세가 10% 떨어지니까 3억 6천 원 정도 되는데 전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다 그 대행 수수료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는 사업 부분은 민간에 입찰하는 그런 부분 우리한테 대행을 주면은 우리가 한 5%내 5%에서 10% 사이에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감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하고 좀 보충하면 되고 우선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을 좀 벌어가지고 뒤에 다른 데 또 투자하고 이런 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사님 늘 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행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 대행 수수료 꼭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이게 뭐 얼마 전에 그 장순환과에서도 뭐 자기도 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대행 수수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그럼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예. 뭐 하여튼 사업을 예산 편성은 해놨습니다. 예, 해놨으니까 나중에 그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은 뭐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반드시 또 해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민간 위탁인데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 사업인지 좀 상임위원회 분석하셔가지고 좀 예. 이런 사업들도 민간 위탁보다는 공기업에서 운영이 적절하면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게 맞다. 아까 뭐 상임위원장님께서 감리 사업도 있고 아까 이런 사업들도 있었는데 사실 공기업에서 사실은 사업하는 구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구조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상임위원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 노력하셔서 좀 우리 공사가 좀 제대로 좀 뭐 정 안 되면 뭐 공단으로 가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님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처음 와가지고 뭐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지금 위탁 사업을 주는 부분이 누디를 사업이나 농어촌 건설급 사업 이런 게 지금 주고 있거든요. 농어촌 공사하고 해양항만공단에다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몇백억 쓸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우리 공사에 좀 주라. 이렇게 했더니 농어촌 공사해 주는 거는 농림부에서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요 근래에. 차단을 시켜 또 못 주게 돼 있고 누디를 사업도 자기들 계열 공기업이니까 거기다 자꾸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업을 안 주고 우리 시에서 징령을 해도 사실 되거든요. 이제 공무원들이 힘들고 이러니까 자꾸 이 대행을 주는 건데 우리 공사에 좀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가서 챙겨보니까 또 전에는 돼 있었는데 요 근래에 또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농림부에서는 항만공단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자체 발주하는 사업들 이 사업들은 우리 공사에도 좀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김해나 함안이나 경남도나 이미 공사가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우리 공사 출범을 했는데 김해 같은 2014년도에 했거든요. 그 2014년 발족을 해가지고 김해는 뭐 동사무소 짓는 건물 짓는 이것도 처음부터 발주를 다 받았어요. 그걸 받아가 그걸 하니까 거기서 대행 수수료를 뭐 한 7.5% 이렇게 받으니까 충분히 자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뭐 못 냈다 하는 게 어찌 보면 시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다른 법을 떼든지 공기업법이라든지 공사조례라든지 이런 거 자꾸 밀어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수주를 해야 되는데 못 낸 게 이제 우리 잘못인데 앞으로 상임위원장님 그럼 김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죠. 예. 지금도 김해 그렇게 같은 합니까? 동사무소 짓는 것도 전부 그 공사에다 주가지고 다 짓고 이랬어요. 근데 대신 거기는 감리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감리단이 구성하려면 10명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 이제 개발팀 직원들이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타운식으로 할 수 있는 저는 단순 토목공사나 이런 거는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인력을 가지고도. 그래서 지금 행정타운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제 단순 토목이 많은 공사 이런 공사는 우리가 좀 시하고 절충해가지고 빠져나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상임위원장님 이런 부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감리단인데 이거 10명 이상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시에서 또 타 시도 벤치마킹 한번 갔다 오시고 그래서 좀 우리 공사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 점이 있는지 한번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상임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이 워낙 말씀들을 잘해 주셔서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장애인단체 그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 열린 관광지 방문이 있었는데 효시공원도 가봤더니 그때는 전혀 처음 했을 때는 장애인들은 그 문을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버리면 못 갔었거든요. 근데 2층으로 해서 아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청소년 수련관도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아주 편안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사장님 들어오시고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또 공사에서도 이렇게 개발공사에서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실 때마다 BF 인증 제도를 꼭 이렇게 실천하시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 사장님 정말. 예. 예, 지금들이 그 노력해가지고 작년에 BF 사업은 예. 국가 공모 사업으로 예. 7억 5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적공원, 예. 칠천장 해전공원, 수입호시공원 세 곳을 갖다가 이제 그 장애인 무장애 지역으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실부터 또 보도부터 그래, 예, 그렇게 예. 다 자리가 해놔서 낫더라면서 이제 장애인들 조금 그래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제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갔다 왔었어요. 근데 칠청량이나 그런데 다 잘 돼가 있더라고. 안 그래도 우리 저 직원분들 안 그래도 우리 저 사장님들 이렇게 많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재무팀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예. 재무팀장님 성함하고 말씀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팀장 하경화입니다. 예. 예, 재무제표상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문의를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 지금 보면 손익계산서 부분에서 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증가한 이유가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예. 기본적으로 단가가 우리 기본 인건비처럼 매년 그 단가가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지정되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네 그런 부분이 지금 상향이 된다고 보시면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인원은 따로 늘지 않아요.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금액은 한 6천만 원 상당 올라갔거든요. 네, 급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뭐 우리 군인이 뭐 20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지금은 예. 급여 자체가 기본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게 필수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받지 않습니까? 인원을 몇 명 정도 지금 됩니까? 지금 21명 기준으로 예. 올해 정도 받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비용들이 그 인상률도 너무 높고 예. 증가폭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무요원 국방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급여 같은 경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공기업에서 하려는 다, 하지만 예. 그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거는 기관에서 다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 예. 거니까. 예. 잡수익 부분에서 네. 3억 7천에서 우리 1,900만 원으로 19년도에서 20년도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서면으로 아무래도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네. 많이 상당폭 줄어들어가지고 네. 지금 사장님이나 답변 감사합니다. 사장님이나 지금 사실 상임이사님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 상태로는 지금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다. 뭐 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자금이 있어야 개발 사업을 할 건데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돼 있지 않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서 대행 수수료 부분 인상 부분하고 또 감리를 통해서 그럼 감리단을 구성을 하시죠. 감리단을 구성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시가 사실 발주하는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감리도 입찰 제가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 쪽에 저희가 향후 공사가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논의하셔가지고 좀 개발공사 일단 자력으로 적자 탈피를 위해서 좀 개선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어차피 방향성은 잡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 저희들이 그 감리 구성을 하면 건설 기술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기술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건축 부분 기술사를 가지고 있고 11명의 기술자가 있는데 기계 요번에 신규 직원을 갖다가
건축 한 명, 토목 두 명을 신규로 지원해서 충분하게 인적 자원은 공사 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지금 시키고 있고, 되고 나면 또 상임이사가 팀장 맡아가지고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한 7억에서 10억 선입니다. 그 부분만 더 이제 수입이 발생한다면, 이익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적자는 탈피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보기로는 예. 작년에 저희들이 임대사업 부분을 감면을 50%씩 다 해줘버렸습니다. 예. 자체 사업에 대해서. 뭐 소상공인 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는 지원해줄 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전부 다 임대에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50%씩 전부 다 감면해가지고 전부 다 돈 다 내줘버렸고. 근데 지금 위드 코로나 이 방향으로만 접근하면은 상당히 수익 개선은 내년에는 전환될 것이다. 지금 상태로 보면은. 그런데 이 코로나 이게 자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변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새로운 사업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적자 폭이 일단 11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 부분 예상치보다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연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평화파크 예. 감가상각비가 지금 매년 얼마씩 나갑니까? 13억에 12억 정도 지금. 언제까지 나갑니까? 이게 2025년도까지. 25년까지. 예. 25년까지죠. 4년까지. 24년까지랍니다. 매년 13억. 그럼 내년 후에 2024년까지요. 네. 그 이후에는 어쨌든 수지 개선에 좀 그 효과가 좀 나타나겠네요. 그러면 2024년 그렇죠. 예. 이후에는. 네. 그렇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그 전에 지금 예를 들어 먹는물 사업이나 뭐 액티비티 뭐 이런 사업이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이런 건 우리 경제관광위원회 가서 다 또 감사하고 또 다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 이제 몇몇 의원님들께서 이게 두 개 위원회로 사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업무 파악을 하는 거나 또는 뭐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나 또는 감사를 하는 거나 이런 면이 서로 중복되는 것도 많고 이 또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오히려 좀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의가 좀 있었고 근데 작년 연말까지 우리가 쭉 올해네요. 올해 한 중반까지 논의를 쭉 해오다가 어쨌든 이제 우리 임기도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하다 보니 지금 시점에 이거를 또 조례를 변경해가지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아서 일단 다음 내년 선거 이후에 새로 구성되는 구대 의회에서 뭐 논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자 이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금 감사를 할 때도 어디까지가 우리 위원회 소관인지가 굉장히 좀 불분명한 게 있어요. 사실은 여기도 보면 경영기획실이나 또 뭐 감사팀은 우리 위원회 업무가 맞고 또 관광개발본부는 경제관광위원회 업무이고 또 뒤에 보면 뭐 시설 관리는 또 우리 쪽이 또 굉장히 많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사실 들고 그 공사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어쨌든 이제 시의 출자 기간이기 때문에 뭐 시장님하고의 긴밀한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뭐 그 돈이 뭐 어디 개인 호주머니 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세금을 쓰는 것인데 그러려면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런 파트너십이 저는 형성이 돼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느 하나의 위원회가 책임지고 공사와 관련해서는 어느 위원회가 책임지고 좀 이런 소통 라인도 만들고 서로 이 평상시에라도 이렇게 좀 의논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두 개 위원회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한 면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한번 좀 정돈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어쨌든 그 개발 사업이 좀 부진하고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 난제에 좀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지금 거의 없다 보니 특히 현금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뭐 현물 출자라도 되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가 뭐 감사 기간이나 어떤 업무 보고나 이런 때 짧은 시간에 사실 이거를 다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어렵고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보고 답을 듣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상 제약이 있는 것이라서 뭐 꼭 이번 감사가 아니더라도 언제 시간을 내어서 전체 위원들과 동시에 우리 하나의 위원회뿐만 아니라 한번 좀 그런 어려움들을 좀 서로 논의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의회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제안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그것이 동의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얼마든지 그런 거라서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채널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도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마치고 혹시 뭐 사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짧게 있으면. 위원장 말씀처럼 이제 이 공사도 시에서 출자했고 시민들 복리 정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수위도 만들어져 개선이 돼야 되고 정말 이 집행부나 의회나 정말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대토론회를 뭐 거기 허락되시면은 저희들이 집행부하고도 통화를 해서 하루 정도 뭐 전체 그 뭐 팀장은 필요 없지만은 기획 쪽하고 해서 정말 한 분석을 해야 된다. 해보를 해가지고 이게 뭐 아까 박영 위원 말씀처럼 정 비전이 없는 것 같으면은 이게 뭐 공단으로 가든지 차라리 을이 되든지 이 앞으로 그제가 변화돼야 될 이 시점에서 과연 공사를 존속시켜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미래를 설정해야 안 되느냐 공사 갈 방향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마치시고 나면은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연락 주시면은 일정 잡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언론사도 다 아도 괜찮고 전부 오픈해가지고 이걸 그저 시민 다 알아라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왜 공사 적자가 나는 구조를 만들어졌는가? 뭐 공사 제일 먼저 큰 책임이 있겠죠. 책임이 있는데 누구도 제가 분석하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뭐 대토론 한번 합시다. 예, 우리 개발공사 어디로 가야 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공사 직원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사장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 12월 2일 목요일부터 2일 동안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